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식조리 산업기사와 기능장 준비를 위해서 필기 부분, 특히 중식 냉채조리부터 해서 면 요리까지 11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핵심 요약,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만 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식 기초조리 실무입니다. 자, 중식 기초조리 실무에 있어서 중식 조리 작업 시에 수행에 필요한 조리 기능 익히기 실무, 그리고 중식 조리도, 체따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중식 조리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식 칼의 종류와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의 기본 썰기, 그 다음에 조리 용어,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식의 칼의 종류와 용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뼈를 자르는 칼, 그리고 채소를 써는 칼, 조각을 하는 칼, 또 밀가루 반죽을 자르는 칼, 이렇게 딤섬 소를 넣을 때 사용하는 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써는 방법에서 이게 깍두 썰기냐, 편 썰기냐, 채 썰기냐, 또 가늘게 채 썰기냐, 자, 으깨어서 잘게 썰기냐, 부분에 대한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자, 일단은 중식 칼의 종류 용도에서 뼈를 자르는 칼을 우리가 참도라고 한다. 짠따오. 그 다음에 채소를 써는 칼을 우리가 채도라고 한다. 채도. 차이따오. 그 다음에 조각칼을 우리가 조각도로 하는데 띠아오 껐따오.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자르는 칼을 우리가 면도라고 한다. 미엔따오. 그 다음에 딤섬소를 넣을 때 사용하는 우리가 딤섬도라고 하는데 디엔신따오. 요 용어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썰기에도 보면은 깍두 썰기를 우리가 띵, 정, 그리고 편 썰기를 삐엔, 편, 나머지 부분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짜오. 짜오는 볶다라는 뜻이다.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든 재료에 기름을 조금 넣고 센 불이나 중간 불에서 짧은 시간에 주석급에서 익히는 조리를 우리가 짜오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시험에 자주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빠오, 폭입니다. 폭. 자, 정육면체로 썰거나 또는 칼집을 낸 재료를 뜨거운 물이나 탄 기름에 먼저 열 처리한 뒤에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내는 조리법. 이걸 우리가 빠오, 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류죠.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에 대해서도 시험이 좀 자주 나옵니다. 작. 예. 작은 이렇게 넉넉한 기름에 밑손질한 재료를 넣어 센 불에 튀기는 것을 우리가 짜라고 한다. 그리고 전이 있고 찐, 이거 찌는 거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먼. 이것은 푹 고우는 것으로 약불에서 뚜껑을 넣고 오래 끓이는 조리법을 우리가 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가 있고 팽이 있습니다. 자, 팽은 적당한 모양을 썬 주 재료를 이렇게 밑간을 해서 이렇게 튀기거나 지지거나 볶아낸 다음에 다시 부재료 조미료와 함께 센 불에서 뒤섞으면서 탕즙을 재료에 흡수시키는 조리법을 우리가
펑이라고 한다. 즉 평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복다라는 뜻의 초 그리고 폭, 작, 팽 이 부분을 꼭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왜 이 부분에 이제 조금 질긴 재료를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탕을 넉넉히 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에서 오랫동안 은근하게 삶아서 탕집으로 조리는 조리법 우리가 웨이웨라 한다. 나머지 샤오소, 그 다음에 빠베, 그 다음에 카오고, 뚠돈 전적으로 살펴보는데 특히 돈 부분에도 보면 청돈이냐 과돈이냐 격수돈이냐 이 부분을 기억을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청돈은 이렇게 재료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에 물에 넣고 가열하는 방법을 우리가 청돈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돈은 재료에 전분가루나 밀가루를 묻히고 난 다음에 다시 달걀을 입혀서 지져서 모양을 만든 다음 물을 넣고 끓이는 방법을 우리가 과돈이라고 한다. 그리고 격수돈을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재료를 그릇에 담고 탕즙을 적당히 넣은 뒤에 뚜껑을 꼭 닫고 직접 불에서 조리하는 것을 우리가 격수돈이라 한다. 이런 부분을 꼭 세 가지를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냉채조리입니다. 냉채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냉채조리에서는 정의가 자주 나옵니다. 정의. 냉채조리의 정의. 자, 전체조리로서 메뉴 특성에 적합한 재료를 이용하여 냉채조리를 조리하는 것을 우리가 냉채조리라고 하는데 특히 차갑게 내는 요리로 재료 종류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데 조리 과정을 통해 처음 나가는 요리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차갑게 내는 요리로 중국 요리에서 처음 나가는 요리는 무엇이냐? 냉채조리입니다. 냉채조리.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육류에 대한 냉채조리의 종류, 해물류에 대한 냉채조리의 종류들입니다. 특히 육류 요리에서 냉채조리 종류들 보면 빵빵지, 이것은 사천지 닭고기 냉채를 우리가 빵빵지라 하고 샤오지는 산동식 닭고기 냉채를 우리가 샤오지라 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나올 게 많습니다. 딤섬 조리도 중요하죠. 딤섬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딤섬의 정의, 그 다음에 딤섬의 종류 중요하죠. 자, 지짐 딤섬, 고기 교자, 채소 버섯 교자. 그리고 튀김 딤섬, 튀김 교자, 춘건, 지마구. 특히 지마구 중요합니다. 자, 삶은 딤섬, 수교자, 새우 훈둔, 이걸 완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찜 딤섬, 수정새우 교자, 그리고 샤오마이.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딤섬의 종류에 있어서 지짐 딤섬, 튀김 딤섬, 삶은 딤섬, 찜 딤섬이 있는데 이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말아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곤이라고 한다. 자, 교차하여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교라고 한다. 자, 주머니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포라고 한다.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쌀가루로 만든 얇은 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분이라고 한다. 가루분이죠. 오픈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매라고 한다.
그래서 딤섬을 만드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해서 이 중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딤섬을 만드는 방법에서 주머니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포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식 스프 탕조림입니다. 자, 맑은 탕류와 우리가 걸쭉한 탕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맑은 탕류는 생선 완자탕을 비롯해서 불도장, 이렇게 걸쭉한 탕류, 스프 종류는 달걀탕을 비롯해서 게살탕 이런 종류들이 있죠. 특히 이 호화 부분 그리고 노화 부분을 좀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자, 호화는 전분을 찬물에 분산시킨 후에 가열처럼에 평균화해서 계로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호화라고 하는데 수분이 많을수록 호화가 용이하다. 호화는 수분이 많을수록 용이하다. 자, 호화의 최적 온도는 60도씨로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죠. 자, 노화는 가열되어 계열화된 전분이 굳어져서 단단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노화라고 한다. 마치 뭐 밥을 해 놓으면 굳고 이런 부분이 이제 노화 부분이죠. 자, 공유 전분은 노화가 쉽게 일어나고 감자, 고구마 같은 서류 전분은 노화가 느리게 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쉽지만은 기억을 해야 된다. 공유, 밥을 해 놓으면은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보다는 빨리 굳잖아요. 그래서 공유 부분이 노화가 쉽게 일어나고 이런 감자, 고구마는 노화가 좀 적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온도가 0에서 4도씨 그리고 수분이 30에서 60%일 때 노화가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온도가 0에서 4도씨이고 수분이 30에서 60%일 때 노화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빙점 이하거나 60도씨 이상일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화가 빙점 이하가 되거나 60도씨 이상이 될 때는 노화가 잘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노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60도씨 이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중식 볶음조리입니다. 자, 볶음조리에서는 전분을 사용하는 볶음류와 전분을 사용하지 않는 볶음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라족이라든가 마파두부, 부용게살 이런 부분은 이제 전분을 사용하는 볶음류에 들어가고요. 부추 잡채라든가 토마토 달걀 볶음 이런 부분들은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볶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볶음의 정의 그리고 전분을 사용하는 볶음류와 그렇지 않은 볶음류를 구분해서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중식 찜조리입니다. 중식 찜조리. 자, 찜조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정 온도입니다. 자, 찜 요리의 적정한 온도는 몇 도씨 이상? 60도씨 이상.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식 찜조리에서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육류찜이 있고 해물찜이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찜 요리의 적당한 온도, 적정한 온도는 60도씨 이상이다.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중식 구이조리입니다. 중식 구이조리. 자, 중식 구이조리를 보면은 북경 오리구이, 양꼬치구이, 차사오 이것을 중국식 돼지 목살구이를 우리는 차사오라고 한다.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는 게 구이조리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양꼬치 구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사오 설명했죠. 중국식 돼지 목살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차사오는 이제 꼬챙이에 꽂아서 불에 굽는다는 뜻을 우리가 차사오라고 한다는 거고요. 돼지고기 목살 덩어리를 하루 정도 핏물을 제거한 후에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서 간장, 초청, 올개수, 잎, 마늘, 양파 등의 양념을 넣은 후에 육수에 재웠다가 몇 도씨? 200도씨의 오븐에서 20분에서 30분을 구워낸 요리를 우리가
차사오로 간다. 그래서 차사오에 대해서 뜻과 정의, 의미를 기억을 꼭 부탁.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예, 중식 후식조리입니다. 중식 후식조리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꼭 한두 문제가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후식조리에서 행인두부, 다른 거는 몰라도 꼭 기억을 합니다. 행인두부는 차가운 후식류에 들어가면서 행인이 살구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구씨와 이런 한천 우유를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를 우리는 행인두부라고 한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중 더운 후식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찬 후식류는 어느 것인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찬 후식류는 행인두부, 메론 시미로, 그다음 망고 시미로, 홍시 아이스, 그다음 더운 후식류는 이런 바스 종류들 쭉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짐하고 찹쌀떡 깨무침. 그래서 찬 후식류와 더운 후식류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요. 특히 행인두부는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바스는 무엇이냐?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모양에도 유래하였다. 이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시미로는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든 포를 시미로라고 한다. 같이. 중요한 부분 딱 보이죠. 그래서 후식류가 시험에 자주 한두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식품 조각입니다. 식품 조각. 자, 식품 조각에서는 이 조각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선도법이다, 착도법이다, 각도법이다, 절도법이다, 필도법이 무엇이냐, 요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U형도나 V형도로 재료를 이렇게 찔러서 활용하는 도법으로 각종 꽃 조각의 외형 등에 많이 쓰이는 도법이 무슨 도법이냐 하면은 착도법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문제. 그리고 세밀한 부분의 조각과 외형을 그려줄 때 사용하는 도법은 필도법이다. 이렇게 해서 조각 방법의 4가지, 5가지의 종류와 나머지 세부 내용도 꼭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식 튀김조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 중식 튀김조리를 보면은, 자, 정의입니다. 육류, 갑각류, 어표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재료를 손질해서 기름에 튀기는 것을 우리가 튀김조리라고 하지요. 자, 종류들을 보면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채소로 튀기면 채소튀김, 어표를 넣고 튀기면 어표로 튀김, 자, 갑각류를 넣고도 갑각류 튀김, 자, 육류 튀김, 두부류 튀김. 특히 중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상 두부나 이렇게 해서 두부 튀김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채소 튀김에서 보면은 이렇게 채소 충건피 튀김, 그 다음에 어패류는 뭐 관자 튀김, 갑각류는 왕소 튀김, 육류 튀김은 이제 소고기 튀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탕수육도 그렇고 중식당에서 이렇게 많이 먹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튀김조리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중식이 이제 면조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조리는 우리가 시험에 또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면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먼저 냉면류와 온면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냉면류에 보면은 중국식 냉면과 냉짬뽕, 그리고 온면류를 보면은 짜장면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천탕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종류들을 쭉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짬뽕이 무엇인지, 뭐 짬뽕은 여러분들 뭐 다 먹어봤겠지만 이렇게 해서 매운 국물을 만들어 삶은 면에 부어 만든 음식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짬뽕이라 한다. 자, 또 냉짬뽕이 있습니다. 냉짬뽕.
차갑게 먹는 냉짬뽕. 닭육수를 준비한 해산물을 데쳐내고 냉짬뽕 육수로 사용을 한다. 자, 삶아낸 해산물과 채 썬 오이를 삶은 면 위에 얹어서 찬 육수를 부어서 만든 음식을 우리가 냉짬뽕이란다. 자, 짜장면. 짜장면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니짜장면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짜장면하고 동일하지만 이렇게 곱게 다진 돼지고기와 쌀알 크기로 썬 부재로, 즉 양파와 양배추 등을 식용유에 볶아 춘장과 닭육수를 넣고 익힌 후에 물전분으로 농도를 조절해 삶은 면 위에 얹어 만드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짜장면과 동일하긴 하나 유니짜장은 곱게 다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것도 같이 학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굴탕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냉면이 있고요. 아마 내용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기스면, 그리고 사천탕면, 그리고 해물볶음면이다. 먼저 해물볶음면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해산물, 그리고 양파, 죽순, 목이버섯, 파, 마늘, 생강, 고추기름, 두반장, 설탕 이런 양념들을 넣고요. 재료를 매콤하게 볶아내고 여기에 육수와 삶은 국수를 넣어 다시 볶은 후에 물전분의 농도를 정하여 만드는 음식을 우리가 해물볶음면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천탕면도 이런 해산물, 바지락, 오징어, 새우 등 해산물,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넣고 국물을 만들어 삶은 면 위에 부어서 만든 음식을 우리가 사천탕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스면을 살펴보면, 자, 기스면도 한 번씩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닭 가슴살, 그리고 닭 육수, 대파, 마늘, 생강, 소금, 간장으로 이렇게 만든 닭 육수와 삶아 찢은 닭 가슴살을 이렇게 함께 삶은 면에 부어서 만든 음식을 우리가 기스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식당에서도 주로 이제 많이 만들고 또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면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식 필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필기지만은 현장 실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